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시간 동안 안세웅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먼저 함께하는 방법, 참여 방법 살펴보도록 하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 맨 위 오른쪽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신 뒤 난세웅 전문가 톡방에 입장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264057입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264057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잘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미래 전망, 앞으로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매수의 적기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난세웅의 투자 노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승 종목 30위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이제 16위부터 30위 남았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아까 1위부터 15위 했고요. 16위부터 보시면은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당연히 금융지구 시총이 5조 8천억대 지주사업 메리츠 그룹의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정책 전환 해가지고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348% 올랐는데 이제 메리츠 그룹이 사실은 그 메리츠 그룹이 아니고 한진그룹이에요. 한진그룹이 원래 이제 메리츠 증권 자체가 한진투자증권이었어요. 그게 이제 바뀜으로써 이제 메리츠 증권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원래 또 그 한진그룹의 화재보험사가 있어요. 동양화재가 또 메리츠 화재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 한진그룹이 일단 금융회사가 있는데 이름을 메리츠를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메리츠 일단 금융지주는 한진그룹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셀바스 AI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면서 시총이 2,500억대. 작년에 이제 320% 3배 가량 올랐죠. 인식 솔루션 사업 해가지고 엔진 비주얼 웨이브와 디지털 휴먼 관련 메타버스 사업, MOU 체결 등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이 됐죠. 사실 보면 뭐 메타버스 관련주여가지고 맥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비교 시점이 1월 초에서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많이 올랐다가 빠진 종목들은 이제 여기에 못 들어갔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어떤 것도 등락률을 보면은 또 여기 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우리가 뭐 보면 대충 뭐 300%, 200%, 아까 뭐 1000%도 있는데 이게 올해도 그런 종목이 나올 거라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죠. 종목만 잘 고르면은 뭐 위메이드 이런 종목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분석을 잘하면은 뭐 연말에 가서 또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 있는 종목들은 주로 이제 테마주가 많은데 테마주도 있지만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뭐 효성 그룹주들이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효성 TNC 해가지고 수소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대박 시세가 난 종목들도 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선침해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2배, 3배 나오는 종목도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8번째는 넥스트 사이언스에서 300% 올랐는데
이제 금속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약 1조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원래 골재 채취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네. 갑자기 이제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 개발을 한 나노젠의 지분을 보유를 해서 일단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가 부각이 됐는데 하여튼 뭐 다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정치인 관련주 보면 뭐 그 어떤 학교 뭐 지원 학연 지원 따져가지고 네. 뭐 임원해가지고 이제 아마 테마를 형성하는데 아마 넥스 사이언스도 골재 채취면 사실은 뭐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지만 자회사가 이런 지분을 보유했다라 가지고 또 무려 300% 이상 오른 종목이 넥스트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능률은 이제 300%인데 사실은 이 종목은 이제 교육 관련주지만 네. 윤석열 후보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애니능률이 시총이 1,800억대인데 교육 서비스 사업. 그다음에 이제 임원이 뭐 파평 윤씨 나오면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일단은 테마주가 형성이 됐는데 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또 교육 관련주 아까 뭐 메가 스터디도 있지만 뭐 청단 러닝 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이 또 교육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또 시세가 났는데 또 애니능률은 거기에다가 또 대선 후보 관련주 해가지고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30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위는 아까도 말씀드린 효성 첨단 소재 화학주면서 시총 2조 6천억대인데 타이어 코드와 화학 섬유 사업, 탄소 섬유 관련 수소 사업 성장성 부각인데 우리가 수소차의 경우에는 이제 탱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탱크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탱크의 어떤 용량을 좀 작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탱크가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어떤 면에서는 폭발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 그 표면을 이제 둘러싸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첨단 소재인데 이런 어떤 효성 첨단 소재가 이게 처음에 이제 목표가 오를 때는 이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네. 점점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 종목도 연초 대비 무려 이런 무거운 종목이 300%까지 오른 이런 그랬네요. 기업을 통했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이런 효성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수소 관련해서 아마 네. 이런 또 그룹이 또 분명히 올해도 나올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제 찾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21위 종목은 이제 플리토예요. 이 플리토는 사실 이 회사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적자가 많이 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뭡니까? 소프트웨어 관련주고 시총이 2.5억대인데 언어 데이터 사업, 이제 번역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네. 보면은 삼성전자 산하의 삼성 넥스트가 일단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메타버스 관련 언어 데이터 사업, 그러니까 플리토가 이런 그 언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통용되는 언어에 대해서 이 번역 어떤 플랫폼을 가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부각이 되면서 플리토도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지주회사, 뭐 플랫폼 회사에 이제 플리토가 있었는데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뭔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랐는데 실제적으로는 플리토는 밑에 있어가지고 적자 회사하고 뭐 번역 플랫폼이 뭐 될까 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연초에 플랫폼 회사라 뭐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플리토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200 그렇네요. 거의 300% 올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관심도 없었던 게 왜냐하면 거기에 언급을 했지만 원래 회사 내용이 안 좋아가지고 적자 투성인 회사인데 이런 종목이 300%를 올랐다는 거 사실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엑센시큐어가 276% 아시겠지만은 게임 회사죠. 시총이 2,500대인데 이제 신작 MB를 출시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슈로 해서 올랐는데 역시 NFT, P2E 사업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276% 상승을 했는데 사실 뭐 게임주 중에서 뭐 이렇게 2배 이상 안 오른 종목은 이제 게임주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동안에 또 못 오른 종목이 또 언제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갤럭시와 머니트리 소프트웨어 관련주고 시총이 5천억이 넘는 회사인데 네. 전자 결점이 커머스 사업이죠. 그러니까 머니트리가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의 NFT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를 오픈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전자 결제 사업도 NFT로 진화가 되면서 또 NFT 관련주로 부각이 돼가지고 213% 오른 종목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사실 주가와 모든 종목을 NFT나 메타버스로 다 연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진짜 회사가 의지가 있느냐.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올해 주총의 안건에 아마 메타버스나 NFT가 아마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뭐 옥석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NHN 벅스, 우리 싸이월드 관련 회사가 되겠죠. 네. 아마 이제 음원 사업을 하면서 시총이 2,800억대인데 12월 17일 날 싸이월드가 이제 서비스 재개를 해가지고 음원 서비스를 공급을 해서 이런 어떤 NHN 벅스가 관련주를 부각이 돼서 역시 255% 올랐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뭐 잘 아시겠죠. 화학주여가지고 시총이 2조 8천억대인데 환경 소재 및 2차 전지 소재 사업, 자회사 지분 가치 및 성장성 동반 부각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BM이 상장되기 전에는 우리 이제 2차 전지 관련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죠. 분리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많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는 많이 빠질 듯 했지만 그래도 이 회사도 248% 올랐거든요. 그런 이제 부각이 되면서 우리 보면 이제 에코프로도 최근에 뭐 에코프로 HN 해가지고 뭐 공개 매수하고서 뭐 여러 가지로 에코프로 비하하고 뭐 교환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주회사의 어떤 역할을 이제 굳히는 그런 게 작년에 있어가지고 에코프로가 240% 올랐는데 에코프로 HN은 아직도 8만 원이 안 돼요 주가가. 그 11만 1,500원이 공개 매수가인데 지금 뭐 그때 기관들이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빠져가지고 8만 원도 안 되니까 거의 뭐 한 달도 안 돼서 30% 이상 빠진 종목이 에코프로 HN인데 저도 이제 그 종목을 이렇게 보니까는 항상 그 종목은 이제 보면은 아침에 세다가 오후에 빠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에코프로 HN도 오를 것 같으면서도 못 오르는 종목이 아까 에코프로 HN인데 아마 공매도의 어떤 타겟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엠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엠노는 이제 SCM 솔루션 사업을 하는데 공모가 22,600원, 공급망 관리사업 성장수 부과해가지고 244% 오른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애니플러스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 사업해가지고 당연히 뭐 NFT, 메타버스 연계가 되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또 올랐는데 244% 시총은 약 1,500 정도 되는 회사에서 2배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한국 주강은 일단은 뭐 철강전한 거 알겠죠? 철 스크랩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또 홍준표 관련주로 엮이면서 일단은 240%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코캡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죠. 그래서 LS 일렉트리카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의 개발. 그다음에 이제 리비안 관련주죠. 리비안에도 네. 부품과 가지고 240% 오른 종목이 일단은 에코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도 이제 미디어주인데 사실 보면 이제 요새 유튜브가 대세지만 아프리카 TV는 그 전에 계속 인기가 있었고 뭐 BJ 하고 뭐 거기 뭐 게임도 하고 뭐 주식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간에 아프리카 TV도 어떤 거 광고를 통해서 수익이 계속 개선되는데 뭐 최근에 또 뭐 NFT 메타버스도 있고 뭐 인터넷 TV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아프리카 TV도 200% 이상 오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작년에 일단 1위부터 30위 종목을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와서 보시면은 1위 종목이 에디슨 EV인데 이게 사실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뭐 2만 원도 안 되고 18,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이렇게 시세가 난 종목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없어요. 전에 보면은 이제 5G 관련주들도 대시세가 났다가 근데 못 오르거든요. 이제 네. 그게 이유가 있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미메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게임주들이 있고 역시 미디어 그다음에 미디어주 여기도 보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원전 그다음에 NFT가 많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뭐 배당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그다음에 게임주 뭐 NFT 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프리카 TV까지 30인데 이외에도 뭐 2배 이상 난 수익이 난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2배까지 보면 굉장히 큰 수익인데 너무 단타로만 하다 보니까 뭐 수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단타가 좋지만 단타도 보면 이제 이런 테마주라는 게 한 번 10번 잘하도 한 번에 그냥 물리면은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장기적, 중장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또 잘못 걸으면 또 완전히 또 몇 개월 동안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 뭡니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제 타이밍이 또 중요하니까 일단 어떤 차트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하는 거는 이제 국내 자율주행차 밸류 체인이에요. 우리가 뭐 네. 반도체 이런 걸 많이 알지만 이게 네.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이게 보시면 이제 그 좌측 시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12시에 보면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뭐 ADS라고 그러죠. 보면은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만드는데 이게 이제 만도랑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시 방향의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 삼성전기, MC넥스 해가지고 네. 이런 종목들 아마 자율주행차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이제 많이 자동차가 나올 텐데 이런 종목들 네. 아마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수익이 아마 2배 이상 날 텐데 최근에 보는 만도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만도예요. 많이 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LG노텍은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기, MC넥스 이런 종목도 항상 다크호스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시 방의 소프트웨어는 현대오토에보 오비건데 현대오토에보도 이게 아마 다크호스예요. 이 종목이 또 네. 언제 시세가 분출될지 모르는데 아마 현대오토에보는 제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뭐 그 뭡니까 투신사의 매니저를 아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 다른 일을 만나고 있는데 이제 뭐 지난번에 2,000포인트 갈 때 3,000원 뭐 LG야 이게 2,000포인트 갈 때 하고 뭐 하는데 앞으로 뭐 4,000, 3,000 갈 때는 뭐 현대 오토에버가 될 거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매니저. 근데 네. 사실이 아니었는데 아마 현대 오토에버도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시 방향은 이제 이미지 센서여가지고 삼성전자. 워낙 무거우니까 사실 좀 우리가 그렇고 그다음에 5시, 6시 방향은 이제 넥스트 칩이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에서 넥스트 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층 세라믹 컨덴서 삼성전기. 그래서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도 있고 세라믹 컨덴서인데 삼성전기는 이제 제가 뭘 얘기했니 PCB 관련해 MLCC 관련해 가지고 세계 2위밖에 안 돼요. 1위가 무라타라는 기업이 일본에 그게 1위거든요. 그래서 보면 삼성전기도 실적이 무라타 실적에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세계 1위다 보니까는 그 자기네들이 중점을 하는 모델이 있고 네. 어떤 때는 이제 무시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시하는 모델이 삼성전기가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호재다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적이 많아요. 삼성전기에서 아마 그런 MLCC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제 컨트롤하는 건데 어버브 반도체 텔레칩스 뭐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9시 방향으로 전력 반도체는 KEC 이런 종목이 있는데 네. 아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자율주행차도 보면 대부분이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사실 보면 이제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오른 게 LG 이노텍이 많이 올랐죠. 근데 상대적으로 들어오른 게 삼성전기하고 MC넥스인데 삼성전기도 한 5년 전에 보면은 시세가 막 갑자기 2배 오른 적이 있었어요. 삼성전기가. 그랬네요. 이게 항상 삼성전기도 가능성 있는 종목이 MC넥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뭐 애플 관련주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많이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이 언제 분출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들은 말고 뭐 만도라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 플랫폼은 이제 팅크웨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팅크웨어는 잘 모르는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만드는 이런 밸류체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투자 노트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일단 종목 상담을 하고 종목 상담이 종목이 많지 않으면 제가 또 오늘 또 가져온 그 자료는 여기는 없지만 제가 충분히 또 설명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요거는 투자 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종목 상담 넘어가고 또 시간이 남으면
다른 이슈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 코너 넘어가기 전에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고민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 고민은 디딤입니다. 디딤 매수가는 2,075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디딤의 종가 상황 1,235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보합권에서 장 마감 지었고요. 1,235원 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는데 장 초반 1,240원 소폭 오름세 보이다가 이내 1,210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었네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710원 선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그려냈습니다. 디딤 매수가는 2,075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10%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디딤은 아시다시피 이 종목이 이제 외식 관련주죠. 프랜차이즈 네. 사업을 한 회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 회사 또 정치 인맥주로 이렇게 묶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회사의 사회이사가 이제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를 했다라 가지고 이제 12월 6일 날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이제 밀렸거든요. 13%로 밀린 날이 이제 12월 6일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사신 가격이 얼마냐면 2,000원대거든요. 2,000원대면 언제 사셨냐면은 거의 뭐 작년 7, 8월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보면 이 종목이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였거든요. 움직여서 이제 윗꼬리들 달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가격을 돌파를 못했죠. 박스권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가 된 상태인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자체가 지금 뭐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또 지지율이라는 거는 또 언제든지 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지지율의 어떤 또 다시 그 뭐 상승 전환이 오른 다음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고 이런 또 뭐 테마주들은 충분히 또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에 가격대 보시면은 지금 이때 출발을 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 8, 9월에 이런 가격대 거의 지금 이 가격대 왔거든요. 여기서 또 상승해가지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2,690원까지 갔거든요. 급등을 하면서 이번에도 또 안 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뭐 1,225원에서 2,600원 거의 2배가 올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뭐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RSI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일단은 이제 탈피하는 모습이고 3번 갔다 왔더니요. 한번 갔기 때문에 RSI가 일단은 바닥에서 출발을 하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반등이 일어나고 이번에도 충분히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반등이 일어나면 어디까지냐? 지금 보면 매물대가 이 가격대 주로 있거든요. 그러면 1,5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1,200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00원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다. 그 이상은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그 지지율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1,500원까지는 좀 오른다 생각하시죠. 좀 진득하니 기다리셨다가 만약 여기서 어떤 지지율의 어떤 역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때 가서 좀 파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좀 보유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인 테마주는 뭐 반토막 난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수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죠. 바이오주도 우리가 대시세를 위해서는 뭐 반토막도 우리가 빠진 종목도 많고 그다음에 바이오주들은 잘못 걸리면은 4년 5년 지나도 원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를 각오라고 하셨는데 정치인 테마주는 만약에
4년 후에도 또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낙선이 돼서 또 다음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지지율이 반등될 때는 좀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 비율을 좀 낮추는 게 좋지 않나. 이미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종목이 디딤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디딤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천천히 차트 분석 도와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오늘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또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나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른 입장 가능하시고요.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1264057 입력을 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지금 상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이 진입 시기나 진입의 이유 그리고 친구 따라 샀는데 현재 물려있다. 언제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물어봐 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 남겨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입니다. 카카오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11만 4천 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된 카카오입니다. 현재 네, 11만 4천 원이 매수가, 오늘의 종가는 11만 1,500원이었네요. 2.6% 오늘 하락한 가운데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3,500원 선이 12월 초에 있었고요. 그 이후로 또 하향을 하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11만 4천 원 매수가 비중 10%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주가가 이제 거의 뭐 카카오도 15만 원대까지 갔다가 17만 원 갔었죠. 6월 달에 지금 뭐 11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떤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아마 수급을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대량 매도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투시는 아마 줄기차게 파는 모습이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지금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개인들이 카카오를 이제 매수하는 모습인데 아마 외국인이나 뭐 또 기관들이 개인이 사는 종목을 올려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빠지면은 반등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 자체가 거의 이제 11만 원대 지금 깨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닥은 거의 다 온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제 오르는 일만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아마 반등으로 해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분은 어쨌든 간에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11만 4천 원에서는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단은 홀드를 하시고 지금 뭐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뭐 아무리 빠져도 뭐 10만 원 이하는 가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니까 어느 정도 저점이라 생각하고 일단은 홀딩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유한양행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네요. 64,800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 5% 담고 계시다고 하고요. 오늘의 유한양행 1.89% 하락하면서 62,2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고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28일 전후로 해서 68,000원 선을 기록하기도 했던 유한양의 긴 양봉이 나타난 뒤로 좀 하향하는 또 그래프가 나왔네요. 62,200원에 마무리가 된 유한양행이고요. 매수가는 64,8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5%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유한양행이 이제 그 2020년도에 네. 그 목표가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7,000원이 목표가인데 지금 이제 무상증자가 해가지고 이제 많이 희석이 됐는데 지금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이때 2020년 말에 굉장히 주가가 고점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무상 증자를 했는데 일단은 몇 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증자해가지고 계속 박스권을 이제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일단은 배당락이 돼가지고 62,000원까지 왔는데 지금 유한 양형에 대해서는 올해 레포트를 보면은 그 탑픽 종목이에요. 유한 양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65,000원에서 일단은 고점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요. 일단 수급으로 보시면은 유한양행이 이제 연기금이 계속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투신도 계속 샀어요. 외국인들은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매수가 많았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제 개인들은 팔고 투신하고 연기금 계속 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의 기관들 단가가 64,000원, 3,000원 이런 부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탑픽 종목으로 유한양행을 꼽는 어떤 그 레포트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오늘 빠지고 어제 올라가지 이거를 내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으면 아마 또 신고가도 괜찮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애매한 자리에 있어요. 즉 여기 보면은 매물대가 여기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매물대를 과연 돌파를 할지 하향 돌파할지는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RSL을 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지만 빠진다 하더라도 보면은 6만 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뭐 하락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하로는 좀 가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은 64,000원이면 충분히 수익을 낳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지금 레포트 그러니까 어널리스트의 어떤 계속 탑픽으로 선정된 종목이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이 종목도 우리가 실적으로 보시면은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약 700억 정도.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좀 줄었지만 그래도 계속 올해도 좋은 어떤 뭐 우리 라이선스 아웃이라든가 여러저러 파이프라인이 좋거든. 이 종목은 이제 무상도 했지만 부채율이 28%, 그다음에 유보율이 2.8%고 그다음에 PBR은 2, 그다음에 물론 퍼는 좀 높아져서 45지만 충분히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은 퍼들이 높기 때문에 유한양에 대해서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 생각이 되면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한양행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원익 IPS입니다. 매수가는 45,400원, 비중 15%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원익 IPS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가 상황은 42,7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93%, 1%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고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최근의 흐름 12월 21일 부근에 42,2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45,600원 선을 가기도 했었네요. 12월 초 부근에 가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42,750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 매수가 45,400원, 비중 1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원익 IPS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그래서 이제 11월 22일 날 이때가 이제 급등을 했어요. 13% 올랐는데 이때 이제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 가지고 원익 IPS가 이날 13%를 상승을 했는데 그 뒤로 보시면 계속 이 44,000원에 걸리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되면서 지금 44,000원을 돌파를 못하는데 이분이 상 가격이 45,400원.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인 것 같은데 충분히 원익 IPS는 반도체 관련주고 어떤 삼성전자 이슈가 항상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런 원익그룹은 어느 면에서는 삼성그룹으로 보시면 돼요. 삼성이 어떤 뭐 삼성 계열은 아니지만 거의 뭐 삼성그룹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급에 있어서 일단은
투신이 좀 파는 모습 보기 있고 연기금도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연기금들이 많이 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 파는 것보다는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제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아가지고 좀 하락을 했지만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수급이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반도체 관련주들은 올해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 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익 IPS도 아마 조만간에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봉으로 보시면 이 주가는 작년 4월에 59,000원 거의 6만 원까지 갔다가 밀려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제 121선하고 61선 사이에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이제 61선이 저항선이 되고 있지만 충분히 이거를 돌파를 하면은 상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만간에 5만 원 이상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매수가는 96,2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도록 하죠. 보합 마감한 가운데 94,50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의 흐름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93,300원 선이 저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막판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14일 부근에 이 85,400원을 기점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 상승폭이 컸고 3거래일 연속해서 현재 좀 상승을 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보시면 작년 7월 8일 날 여기 이제 제가 메모를 하는 게 있는데 키움증권에서 네. 방어도 저력이 있어야 한다. 방어도 저력이 있어야 한다? 11월 8일 날, 네. 10월 8일 날 이제 레포트가 나왔는데 3분기에는 2분기 편성 부진에서 벗어나며 정상화 시동을 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편성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높아진 K-드라마의 위상을 통해 판매 확장 역시 온고잉 모드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보시면 이 종목도 스튜디오 드래곤도 작년 1월에 11만 3천 원 찍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9만 원도 깨진 상태에서 8만 5천 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시 상승 트렌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작년 연말에 분명히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런 우리 엔터 그러니까는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탑픽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주변에도 많이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뭡니까 빠진 게 거의 없거든요.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88,9만 원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근데 네. 갔다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빠졌다가 이제 올라갔다 다시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오르는 종목들은 이런 패턴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빠지잖아요. 네. 빠졌다가 이제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 더 다시 빠졌다가 올라가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상승 패턴인데 지금 이 정도 차트상으로도 후행 스팬이 캔들을 억각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에 억각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레포트들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올해 탑픽으로 하는 그런 레포트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슬금슬금해서 84,000원에서 거의 이제 96,000원까지 왔는데 이분이 96,000원대 충분히 스튜디오 드래곤은 앞에 98,900원을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보유권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외국인들이 뭐 지금 최근에 샀고 오늘은 팔았지만 투신이 엄청나게 사고 있고 연기 엄청 사고 있죠. 네. 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충분히 이분은 96,200원의 매수가고 지금은 약간 좀 마이너스인 상태지만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많다 되면서 분명히 수익으로 나오실 것 같고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 연말에는 제가 볼 때는 또 수익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네요.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34,250원, 비중 5%. 최근에 로봇 관련주 핫했는데 오늘도 로보티즈 7.79% 상승하면서 34,60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로보티즈 장 막판으로 갈수록 또 상승세 커졌습니다. 12시가 넘어서면서부터 상승세 보이면서 38,5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네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초까지만 해도 12,700원 했던 주식이 현재 3배 넘게 뛰었습니다. 38,450원에 오늘 마무리가 곡점 마무리가 되었고 종가는 34,60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매수가 34,250원, 비중 5%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 뭐 이렇게 고점에서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현재는 수익권에 계시네요. 오늘 사신 거거든요. 네. 오늘 사신 건데 글쎄요. 뭐 지금 로보티즈가 바닥에 11,700원에서 지금 거의 3배 올랐거든요. 네,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거의 300% 올랐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뭐 이런 종목이 또 계속 오를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무너지면은 계속 그 길을 가파르거든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25,000원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빠진다. 물론 이제 이를 극복하고 올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일이라도 저는 수익이 났으면 일단은 팔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네. 로보티즈는 저희 그 무료방에서도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제 오늘도 얼마까지 갔었냐? 오늘도 거의 뭐 20%까지 갔다가 종가는 이제 7%까지 밀렸죠. 지금 윗골이 달렸는데 아마 이 종목도 이제 뭐 삼성 관련해 가지고 로봇 사업 한다라 가지고 이제 올랐지만 어제 외국인들이 하고 투신이 올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투신하고 외국인이 던졌죠. 하루 올리고 던졌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내일은 과연 투신하고 연기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거래량을 봐서는 아마 외국인하고 투신이 분명히 이익 시전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빠져나올 때는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한참 올려요. 이게 이제 이래서 15분 봉이면은 이제 이렇게 쭉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서 보면 이때 초반에 올리죠. 그럼 이제 쫓아오면 이때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았다 올랐다 팔고. 그래서 왜냐하면 투시나 외국인들은 이 가격대 샀거든요. 네. 24,000원에서 어디에요? 이날이 네, 로보티즈 상담 도와주고 30분 계시고요. 보면은 네. 투시나 외국인들은 25,000원에서 어제 보면 32,500원에 샀기 때문에 아마 평단이 잡을 때는 높게 잡을 때 3만 원인데 오늘 같은 날 보니까 얼마예요? 지금 거의 뭐 평단이 36,000원 되니까 충분히 어제 상한가에 샀더라도 충분히 15% 20% 수익이 났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은 충분히 팔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일 만약에 상승하면 다행이지만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뭐 빠질 수도 있고 뭐 반반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아마 제가 볼 때는 5%이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그런 거를 노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강했기 때문에 내일도 강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럼 이 회사를 한번 저기 내용을 볼까요? 네, 살펴보도록 하죠. 작년에 적자였어요. 네. 올해도 적자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은 낮고 유보율이 높지만 뭐 펀은 당연히 뭐 없을 거고 적자고 PBR도 2.3이기 때문에 물론 네. 테마에서 이제 오른 거니까 그 테마를 인해 가지고 이제 뭐 테마주들은 실적 관계없이 이제 오르는 그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 봐서는 좀 불꽃놀이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래량을 봐서는 오늘도 거래량이 많이 왔기 때문에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일 어느 정도 수익을 준다면은 저 같으면 그냥 팔고서 나올 것 같아요. 그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월드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880원, 비중 7%, 오늘의 종가 상황은 2,680원이었습니다. 네, 1.47%는 하락한 가운데 장 초반부터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네, 22,655원 선이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이월드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25일 부근께 3,185원 선을 터치하고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매수가는 2,88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7%.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월드는 일단은 그 이랜드 그룹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토스 관련주. 네, 주얼리 테마파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스 운영사인 어떤 비바리 퍼블리카. 네. 그게 이제 뭐 기업 가치가 16조 된다라 가지고 뭐 12월 말에 계속 이 종목이 올랐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작한 날짜가 이날이에요. 12월 20일 날 8% 오르고 그다음에 22일 날 20%, 그다음에 24일 날 거의 10% 올라가지고 단기간에 이 종목도 2,000원에서 3,150% 올랐거든요. 그 이제 배당락이 있었고 지금 보면은 이제 2,980원. 이거를 이제 확대해 보면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빠져가지고 이게 눌림목인 상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현재 주가 자체가 121선에서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1선이 이제 2,688원이고 내일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121선이 지지되는 상태거든요, 현재.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121선이 지지되면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무너지면 또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앞으로 이번 주가 어떤 기로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추가로 오를 수 있냐 빠질 수 있냐는데 지금 보면 RSI 갈 주권이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하방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기인 것 같고요. 이분이 매수가가 2,880원이면 약 200원이니까 그래도 수익률 면에서는 마이너스 한 8, 9%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 상태인데 비중은 7%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수급을 보면 이거는 뭐 외국인하고 어떤 개인이지만 투신이 최근에 샀다가 좀 파는 모습이거든요. 12월 말에 이따 올릴 때 샀다가 이제 매도하고 나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기관의 연금이 개입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현재 주가로 봐서는 아마 121선을 지지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을 판단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종목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시도를 할 텐데 지금 매물대가 어디에 주로 있냐면은 지금 2,900원에서 2,800원 사이에 거의 40%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면 이 매물대 때문에 여기 있는 세력들이 다시 한번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2,880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가격대에 오기 위해서는 2,800원이나 2,900원도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볼 때는 좀 더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세게 나오면은 더 보유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월드까지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문장관님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3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매주 함께 하니까요. 또 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이런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생방송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